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가 과정 12기 김영일입니다. 발표하면서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스마트 헬스케어 과정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신체 관절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목은 디스크라서 몇 년 전에 수술을 받았고, 허리는 군대에서 다친 것이 디스크로 변해서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 편입니다. 또 작년에는 하지정맥 수술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회전근개파열과 석회관염으로 몇 년 동안 병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또 발바닥이 아픈 족저근막도 있습니다. 정말 안 아픈 것이 없네요. 하지만 그런데 불행중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속은 별탈 없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언젠가 현재 스마트케어 회장을 맡고 있는 이대영 원우님이 연세대학교에 제가 강의를 들으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아주 유익한 강좌가 있다고 하면서 같이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가 과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스마트 헬스케어 과정의 모든 것들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책상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것부터 이명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4차 산업혁명이나 또 이선정 교수님의 인체의 복잡한 구조 등 모두 처음 접하거나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스쳐 지나듯 들었던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배우려는 제 마음과 비록 학생들은 몇 명 되지 않지만 조금 교수님의 열성적인 강의는 저의 조언을 쫓아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란 여러 가지 디바이스로 인체에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을 스스로 측정하고 분석하고 보고하는 기술입니다. 환자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를 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첨단 의료 서비스 기술을 말합니다. 즉, 디지털과 개인의 건강 정보를 병원과 연결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착용형 심전도 센서를 하고 있으면 심혈관 관련 질병이나 심박수, 호흡, 운동 및 신체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에 반지처럼 껴서 혈압을 측정할 수도 있고 무체열로 혈당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대표적인 웨어러블, 즉 착용형 디바이스는 스마트워치, 고글, 목걸이, 이어폰 등이 있습니다. 또 신체에 붙이는 센서와 입는 의류에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번 월드컵 때 포르투갈전에서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은 후 윗옷을 벗고 환호했을 때 검은 브라톱을 입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GPS가 장착된 것으로 선수들의 피로도와 부상 가능성 등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해서 가속도, 심박, 활동량 등 인체의 400여 가지의 세부 사항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란 제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적 기술 등 세 개 분야의 융합된 기술들이 경제와 사회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기술 혁명을 말합니다. 이러한 3대 기술들은 5가지의 핵심 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란 센서가 부착된 사물을 유무선의 통신망으로 연결해서 사물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사람의 개입 없이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환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차가 연착된 것을 미리 알고 평소보다 늦게 알려주는 알람 시계, 또 주인과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알고 지갑 주인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도난 방지 알람, 약 먹을 시간에 약을 먹지 않으면 의사에게 통보하는 약 먹을 시간 알람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 상황, 주변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무인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나 집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전제품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로봇공학. 로봇공학은 로봇의 생물학적 구조를 착용해서 의료 서비스나 자동차, 기계 부분 등 광범위한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셋째, 3D 프린팅. 3D 프린팅은 입체적으로 형성된 3D 디지털 설계도나 모델에 유형의 물체를 제작하는 것으로 자동차, 항공우주, 의식주, IT 등 많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첨단 기술을 말합니다. 넷째, 빅데이터.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 패턴까지도 분석 및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섯째,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란 컴퓨터가 사고, 학습, 자기개발 등 특유의 지능적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공학 정보기술입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나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인 왓슨 등이 대표적입니다. 인간은 몸이 아프거나 움직임에 따라 여러 종류의 신호를 인체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것을 생체 신호라고 하는데 현재 200여 개의 생체 신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여러 기기로는 심전도, 근전도, 뇌전도, 안전도, 광매파도 등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70mV에서 130mV의 적당한 전류가 흘러야 하는데 생체 전기가 발생하지 않거나 잘못되면 근육이 아프거나 마비되는 이상 증상이 옵니다. 이럴 때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인체에 무해한 1mA보다 낮은 전류를 통하여 치료하는 미세전류 치료가 있습니다. 저는 발바닥이 아픈 족저 근막염을 이 미세전류 치료기에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발바닥 통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미세전류 치료는 우리 잠시 후에 정인주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인체는 정말로 신비스럽습니다. 우리의 인체는 면역력, 회복력, 적응력, 예비력 등 항상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태를 말하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는 잘 만들어진 기계처럼 멈추지 않고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서로 도와가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과 내적 마음으로 육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란 예를 들어 날마다 소주를 두세 병씩 먹어서 생긴 급성 췌장염 같은 병이나 사고로 인한 손상 같은 그런 것을 말하며, 내적 요인은 오역, 실정 등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육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조울증, 또 정신분열병인 조현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습관과 운동 부족 등이 주 원인인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등이 있는데, 이것을 죽음의 사중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한국인의 질병에 의한 3대 사망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망 원인은 암이 28.2, 뇌혈관 질환이 10.4, 심장 질환이 9.2% 등이라고 합니다. 첫째, 암. 암이란 원래 별자리의 개, 캔서라는 뜻으로 암덩어리가 개 껍데기처럼 딱딱하기 때문에 붙여진 병명입니다. 암은 신체 어느 조직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조직에 침투하여 파괴하고 점점 더 멀리 떨어진 신체의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병입니다. 둘째, 뇌혈관 질환에는 출혈이 발생하는 뇌출혈, 뇌혈관을 막는 뇌경색, 치매라고 불리는 알츠하이머병, 운동장애가 서서히 나타나는 파킨슨병, 난치병의 일종인 물결핵병 등이 있습니다. 셋째, 심장 질환에는 심장 근육이 손상을 입는 심근경색, 몸이 붓는 심부전증,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 일어나는 협심증,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암 또는 죽음의 사중주 같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 비만 등 신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환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알맞은 식사 습관과 꾸준하게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 그리고 온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가벼운 체조나 근력 운동 같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질병들을 아주 간단하게 막을 수 있으며 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5주간의 스마트 헬스케어 과정을 들으면서 그동안 정말 잘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각종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개개인의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식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질병에 대해 알아가면서 건강에 대한 저의 마음도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쳐 주신 이명호 명예교수님과 이선정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